자, 4월 26일 날 지금 그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격적으로 군사작전하듯이 이제 치고 들어온 게 그 이전에 보면 4월 16일 날 대선 이후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대정부 그 질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은 4기를 반입된 거를 얘기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를 피했고 이거 보면은 4월 26일 날 6기를 만약 다 놓아버렸으면 6기를 다 놓아버렸으면 환경영향평가 안 받고 왜 다 놓냐라고 하는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대통령 미리 짐작에 판단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기를 갖다가 알박기를 해놓고 기회가 보면 슬그머니 4기를 누려고 그랬던 것은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받고 난 뒤에 나머지를 넣으려고 생각한 거죠. 아니 환경영향평가도 이제 안 받아도 되잖아요. 33. 안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간이로 예. 간이로 받고 예. 그게 지나면 4기를 마저 누리려고. 그게 6월 말이에요. 예정 시점이. 그러니까 이 4기가 들어오는 시점은 예. 6월 말에 간이로 끝나고 난 다음 환경영향평가를 그 이후에. 하고 그 직후에 들어올 그런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약간의 그럼 그러니까 이런 꼼수가 슬그머니 어둠을 타고 그렇죠. 하고 그러면 쥐새끼들이 하는 짓인데. 그런 거죠. 그래서 70만 제곱미터인데, 예. 그죠? 그러니까 33만 제곱미터, 37만 제곱미터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나눈 거죠. 네. 근데 그 33만 제곱미터가 좀 안 되죠. 32만 7천인가? 32만 8천인가 얼마 해요. 그래서 34만 밑으로 딱 일부러 첫 번째 환경영향평가 받는 부지는 그렇게 딱 떨군 겁니다. 떨군 거죠. 이게 일부러 떨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간이로 받으니까. 33만 예. 평방미터가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전략 환경평가 그렇죠. 1년 동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봄, 여름, 그거죠. 가을, 겨울.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지를 그렇게 그림을 일부러 그렇게 만들다 보니 이게 약간 이게 정치적으로 보통 이게 선거구 획정할 때 게리맨더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쪽으로 쑥 들어가게. 예. 이번에 지금 부지가 그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운데가 푹 한 군데가 파져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적으로 그렇게 맞추려다 보니까. 아하. 자, 그리고요. 오늘 청와대 발표가요. 이게 완결판이 아닙니다. 그렇죠. 청와대가 중간 결과죠. 배경 설명까지 예. 자세히 안 해서 그런데 현재까지 저들의 증언에 따르면 위승호 정책실장이 했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오늘 발표 내용입니다. 예.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책실장이 저렇게 중요한 사안을 혼자서 결정해서 넣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그거 나한테 물어봤어요. 진행자한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마 김종대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입을 다 맞췄겠죠. 예. 그래서 이 지금 뭐 보건 누락 관련해서 청와대 조사를 한다는데 누가 총대를 맬 거냐. 결국은 정책실장이 총대를 매기로 하고 그렇게 증언을 맞춰서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여기서 또 꼼수를 부리고 있는 라고 거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생각을 해보세요. 환경 권한대행이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건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이 국방부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청와대에 있는 김관진 안보실장도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기 부분을 이게 보고서에 넣을까 말까 하는 부분도 당연히 정책실장이 뭐 임의로 결정했을 가능성은 훨씬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전제하고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추가 조사를 하게 되면 진짜로 누가 처음에 이걸 지시 내렸는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기엔 정책실장이 이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그 윗선 모르겠습니다. 환기한 권한대행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뭐 상당히 정책 결정에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 누군가가 사실은 했을 가능성이 높죠. 예. 자, 이렇게 보고 내용이 나옵니다. 김종대 의원님.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에 보고되어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복선이죠, 이게. 자, 6기가 다 들어왔습니다. 6기가 반입이 돼서 대기하고 있다가 2기만 배치가 됐고 2기도 전개는 되지 않았죠. 근데 한간에 또 전개됐다라고 하는 그럼 국방부 장관의 중간에 이상한 보고도 한 번 있었어요. 네, 3월 6일 상황이에요. 예, 엑스밴드 레이더가 마치 예. 그 미사일 발사하는 것을 파악한 것처럼. 예. 그리고 보면은 NSC에 보고돼서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이건 뭐냐면 앞으로 최종 조사 결과에서 환경 권한 대행, 그 다음에 김관진, 또 누구죠? 국방부 장관? 한민국. 한민국. 여기까지는 삼총사.
그런데 예. 그 탄핵 정국에서 황교안 대행 정부 예. 이 체제에서 사드 문제를 관리한 당사자가 김관진 안보실장입니다. 예. 보고는 했을까 안 했을까 위에. 아니 김관진 안보실장이 그때 계속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이 모든 것을 관리한 컨트롤 타워, 총사령탑이라 이겁니다. 예. 오히려 국방부가 늦게 알았을 거예요. 결정되는 거는. 그렇죠. 한민구 장관은 그 뒤로 쫓아다니게 국방부가 바빴을 좀 겁니다.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말이지, 온갖 심부름 다 했는데 예. 정보 바뀌니까 나만 얻어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사드에 대한 그 대화 한미 간의 창구는 김관진 안보실장이란 예. 말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런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안보에 대해서 그 분의 워딩으로 직접 옮기자면 원칙 있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사드 배치 가고 있는 거 가속화해서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로 돼 있는 거를 보다 더 가속화해서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해라. 가열체계라. 그건 운동권 용어예요. 아 그래요? 예. 어쨌든 가속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과속이 된 겁니다. 가속이 아니라 과속이 된 거예요. 예. 자, 이거는 제가 사드 배치 찬성론자라고 쳐요. 대한민국에 사드 필요하다. 꼭 들어와야 된다. 저도 찬성론자예요. 예, 하여간, 예. 그래도 이런 배치는 찬성 못 할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지금 그게 상당한 고출력 레이더에 고압 전류가 필요한데 국방부가 들어오면서 한전 보고 전기 좀 넣어달라니까 못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한전이요? 네. 오. 그거 다 환경영향 평가해야 그 고압 전류도 넣어주고 그러는 건데. 전임 정부에서 그랬어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벙커 CU로 발전기 돌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가동하고 있다고. 자, 무슨 얘기냐? 비정상적으로 배치됐기 때문에 비정상적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미군들 잘 건물이 없어요. 그 옆에 천막 치고 있고, 예, 밥 먹어야 되잖아요. 예. 헬기로 지금 매일 식사 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제대로 가동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환경영향 평가, 그 간이 평가도 못했기 때문에 예. 한 삽도 못 듭니다. 한 삽도. 그러니까 공사를 못하고 잔디밭 위에 그 골프장에 알루미늄 패드를 깔고 그 위에 얹은 거라고. 그래 놓고 초기 작전 능력이 지금 확보됐다는 것을, 확증해야 되니까 무리하게 돌린 겁니다. 이거를. 지금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 데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사드라는 전략무기 자체도 그 효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예. 또 공연히 이거를 가속화하는 바람에 그게 과속이 돼가지고 사고가 난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민들 막 부상자가 20명이 넘게 속출하고 또 이후에 절차적 정당성 시비에 걸려든 겁니다. 이걸 다 제대로 절차적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안 했단 말이죠. 그거는 대선 한복판에 이 사드가 들어오게 하려고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알박기라고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게 과도한 추정이 아니었었네요. 예. 그러니 이제 새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예. 도대체 이게 그때 어떻게 된 내막이냐. 굉장히 알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예. 알고 싶고 좀 나한테 자료, 정보 좀 보고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기다렸는데 가져오는 거 보니까 하나마나 한 얘기거든. 예. 진짜 내용이 다 누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폭발한 거죠. 그리고 이게 폭발한 게 그냥 무슨 감정의 경로였다라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잘못한 거고 국민의 입장에서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용 안보실장 이야기가 예. 청와대 안보실 이제 실장 돼서 예. 가 보니까 A4지 한 장 안 남아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와대 컴퓨터에 자료 다 지워져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굴 붙잡고 물어봐야 될지. 저도 이런 문제 궁금해서 예. 정권 바뀌자마자 많이 뛰어다녔죠. 우선 주한미국 그 대리대사 제가 만나가지고 항의했어요. 아니 도대체 그런 식으로 배치하는 나라가 어디냐. 무슨 공사판 앞으로 될 건데 거기에 전략무기를 갖다 놓냐. 그러니까 아니 한국 정부하고 협의해서 된 거다. 우리 일방적으로 안 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 또 물어보죠. 아니 도대체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미국 정부하고 협의한 거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떠넘기길래 아하. 한미가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약이 바싹바싹 오르는 거예요. 아, 여전히 기망하는구나. 여전히 갖고 노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내가 정상회견을 하려면은 지금 이걸 군기를 잡아가지고 실체를 파악해 놔야 그 다음 스텝이 나간다 이겁니다. 외교안보가. 예, 군기 잡는다는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정상화 시키는 거죠. 아니 군기 잡는 건 뭐 없는 걸 억지로 막 그 정신 차리게 하는 건데 네.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정상화 시키는데
이정훈 평론가님. 네. 지금 이제 그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진행됐던 4월, 5월, 6월까지 요 과정까지 했는데 어찌 보면 사실은 지난해 7월 8일, 7월 5일 날 배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7월 8일 날 배치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 배치하겠다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중국의 보복이 두렵지,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뭐라 그러냐면 한중간 경제 구조가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고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 경제 보복하지 못합니다. 올 1월 와서도 그거 문제된다고 하니까 보복 못한다고 계속 하다가 지금 엄청난 보복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조사하는 건 맞고요. 예. 이제 어찌됐건 첫 단추를 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추가 조사가 반드시 자기들 이루어져야 된다. 깼는 줄 알고 딱 봤더니 안 들어간 거지, 아직 단추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경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드 배치 찬성론자인데 절차적으로는 이건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다. 예. 우리 다 찬성론자네, 네, 그럼. 절차적으로 셋 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진짜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미국 정부도 해명하는 걸 보면 석연치가 않아요. 그리고 한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역시 뭔가 업자하고 개입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고. 가리는 자가 범인이다.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래서 역시 로키드 마틴이 뭔가 역할을 분명히 한 것 이제 거기까지 같다라고 이제 넘어가지 생각을 하는 마시고 거고요. 그러니까 추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움직인 거 맞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발표가 이제 7월 8일 날 나오고, 그 전에 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할 때는 한민구 장관은 절대 그런 일 없다. 이거 뭐 도입 안 할 거다라고, 배치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한민구 장관도 그때 나중에 사실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니까 한민구 장관도 배제돼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바지 고치러 갔고. 예. 백화점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멀리 배제된 떨어진 백화점에. 그렇죠. 두 사람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럼 일이 진행됐다 그러면 누가 이걸 주도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역시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물은 김관진 안보실장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전체 그림은 김 의원님, 전체 그림은 어느 정도 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말에 간단한 환경 평가를 받기 전까지는 좀 비공개로 살금살금 하고 있다가 환경영향평가 받고 나면 맞아 4기까지 놓아서 1포대는 완성을 시키려고 했던. 예. 1포대 예. 완성시키게 되면 나머지 7개 포대 금방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게 보면은 왜 이 부분이 예. 문제가 되냐면은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성주로 그 부지가 결정된 아마 7월 10일인가 11일경이었을 예. 거예요. 이때 저도 성주에 가 있었습니다만 그날 한민구 장관이 성주 군민들을 앞에 나섰죠. 그렇죠. 황교안 권한대행이 와서 계란 맞은 날입니다. 그때 이게 환경에 이상이 없다는 걸 제 몸으로 시험하겠습니다. 제가 레이더 앞에 가서 쓰겠습니다. 누가 한민구 장관이요? 예. 인체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내려간 게 그 뒤에 한 달 뒤입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성주 그 주민 대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환경 영향 평가를 확실히 투명하게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걸 주민들에게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국방부가 민의를 거슬러 가면서 현지 주민들한테 한마디 설명 없이 마구마구 정책 결정을 하는 와중에서도 딱 한 가지 오로지 약속한 거는 환경영향평가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근데, 그때는 예. 그때 7월인데 환경영향평가 하려면 1년이 걸리고 그러면 12월 대선 전에 배치할 수 있겠다라고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촛불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빨라지니까 사드 배치도 같이 빨라진 빨라진 거예요. 거죠. 이게 두 개가 달리기 경쟁을 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그때 발표할 때 배치 시기는 언제냐? 올해 12월입니다. 예. 올해 12월까지 시간을 두고 배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12월 대선이 5월로 땡겨져. 11월에 미국 미 대사관과 사령관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8, 9개월 뒤. 그러니까 11월에 8, 9개월 뒤니까 7월이나 8월로 몇 개월 당겨지더라고. 네. 막 촛불이 타오르니까. 그러죠. 그러다가 대선 일자 확정되니까 더 땡겨져서 예. 4월로 땡겨. 아하. 이게 모든 게 정치 일정하고 사드 배치 시기하고 딱딱 맞아 떨어져. 정치 일정이 면접이라면. 그리고 그때 그 청기 누설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예. 예, 미 8군 사령관입니다. 예. 그때 작년 12월이었어요. 예. 기자 간담회에서 정확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한국의 정치적 조건에 따라 정치적 상황 조건에 따라서 사드 배치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기누설을 했네. 예. 아. 저는 그때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사드는 몇 년 후가 될지 모르는 북한 미사일 요격용이 아니고 예. 대선에서 야당 후보 요격용인 일종의 정치 무기 아니냐. 아니 정치 일정하고 사드 배치가 무슨 그러네요. 관계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핏대를 높인 거죠.